자, 이제 15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n이 20 이하의 자연수일 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정수해가 존재할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방정식의 해에 대해서 논의한다는 것은 이제 방정식을 풀 수 있으면 풀라는 뜻이겠죠. 근데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크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인수분해를 하거나 아니면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 공식을 쓰거나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딱 봐도 인수분해가 되어 보이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x랑 2x랑 곱해서 10x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n과 n을 곱하면은 n 제곱이 되죠. 그래서 대각선끼리 곱해서 더한 것이 마이너스 7nx가 돼야 되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9를 두 개 다 줘야겠죠. 자, 그러면은 인수분해가 5x-n 곱하기 2x-n 이꼴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따라서 x는 이제 여기서 5분의 n 이라는 해가 나오고 또는 여기서 2분의 n이라는 해가 나오죠. 자,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는 그냥 해가 아니라 정수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수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정수해가 존재한다는 말은 가만 생각해보면 얘가 정수가 되거나 아니면 2분의 n이 정수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라도 정수가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n이 정수가 되거나 또는 5분의 n이 정수가 되면 됩니다. 근데 또 2분의 n이 정수라는 말은 자 2분의 n이 어떤 정수라는 말은 n은 2 곱하기 어떤 정수라는 뜻이죠. 그래서 2 곱하기 어떤 정수라는 말은 n이 2의 배수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또는 n이 5의 배수. 자, 그래서 정수해가 존재한다는 말을 풀어서 써보면은 결국 n이 2의 배수가 되거나 아니면은 5의 배수가 된다라는 말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확률을 구할 때에는 아무래도 얘가 확률을 구하는 게 더 쉽겠죠. 이것보다는.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정수해가 존재할 확률인데 바꿔 말하면 n이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되는 사건이고 이제 OR도 그냥 확률의 그 기호로 좀 바꾸겠습니다. 합집합 기호를 쓰면 되죠. 2배수 또는 5의 배수 이렇게 이제 확률을 구하면 되겠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확률 또는 어떤 사건 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 두 사건 중에 이제 아무거나 하나 그러니까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구했었나요? 확률의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구했었죠. 그래서 교과서 44쪽에 있는 확률의 덧셈 정리를 이용을 하면 이것은 각각의 사건의 확률을 더한 다음에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사건의 확률을 빼서 구했었죠.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얘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확률의 덧셈 정리에 의해서 정리를 해보면은 n이 2의 배수가 될 확률 그리고 5의 배수가 될 확률을 더해주고 마이너스 이제 2의 배수 n이 2의 배수 그리고 5의 배수가 될 확률을 이렇게 빼주면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어떤 n이라는 수가 2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5의 배수가 된다는 말은 2와 5의 최소 공배수인 10의 배수가 된다는 말과 같죠. 이것도 혹시 정리가 잘 안 되면 꼭 따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개인적으로 찾아오거나. 자, 지금은 당연하게 될 거라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2의 배수 개수, 그러니까 20 이하의 자연수에서 2의 배수가 나올 확률, 5의 배수가 나올 확률, 10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구해서 각각 더하고 빼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제 각각을 구하는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확률을 구할 때에는 전체 경우의 수 분의 그 사건의 경우의 수로 구하죠. 근데 지금 하나, 둘, 세 개가 모두 분모가 똑같으니까 그냥 분모를 통분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렇게 식을 정리를 할 수 있고 이때 전체 경우의 수는 지금 n은 20 이하의 자연수니까 분모는 그냥 20이 되겠죠. 그리고 20 이하의 자연수에서 2의 배수의 개수는 10개 그 다음에 5의 배수의 개수는 4개 그 다음에 10의 배수는 10하고 20 두 개밖에 없죠. 그래서 마이너스 2 해주면 답은 20분의 12
약분하면 5분의 3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입니다. 이제 문제를 잘 읽으셔야 됩니다. 등장하는 물건이 많기 때문에 노란색 시계가 3개, 하늘색 시계가 2개, 노란색 팔찌 3개, 하늘색 팔찌 2개, 총 합해서 10개입니다. 가 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몇 개를 고를 때 3개를 동시에 고를 때 이제 이까지가 10개 중에서 3개를 고른다는 게 지금 이 사건의 표본 공간이죠. 그러한 상황에서 여기서 표본 공간 S를 구할 수 있고, 자, 그런 상황에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이제 이러한 사건의 확률입니다. 지금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요 사건 자체도 굉장히 깁니다. 요것도 이제 말을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뜯어봐야 됩니다. 자, 잠깐 문제를 같이 한번 좀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일단 적어도라는 말도 좀 눈에 띄고 적어도가 2개나 있죠. 그리고 잘 보면 그 사건의 이름이 긴 게 잘 보면은 사건 2개가 합쳐져 있습니다. 시계가 적어도 하나 1 사건과 그리고 적어도 하나가 하늘색인 사건이 이고라는 말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만큼이 하나의 사건이고 이만큼이 하나의 사건이면 지금 이고, 즉 그리고라는 말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거 집합교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곱사건의 기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 것은 잘 보면은 어떤 두 사건의 곱사건의 확률을 물어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지금 해석하는 것부터 만만치가 않습니다.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표본 공간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전체 물건이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내가 구하는 것을 한번 풀어 써보겠습니다. 어떤 확률입니다. 어떤 확률이냐면 적어도 하나가 이제 시계, 즉 시계의 개수가 1 이상이거나 이고, 그리고 이제 하늘색 물건도 하나 이상 나와야 됩니다. 적어도 하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잘 보면은 이 적어도라는 것은 시계 개수가 1 이상이면은 시계가 하나일 경우, 시계가 2개일 경우, 시계가 3개일 경우 일일이 세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이 사건의 반대 사건, 즉 이 사건을 파악하는 게 훨씬 쉽죠. 시계 개수가 적어도 하나다라는 말의 정반대는 시계 개수가 없다라는 뜻이죠. 시계 개수가 없다라는 말도 조금 더 바꿔 생각해보면 그냥 모두 팔찌라는 얘기죠. 그래서 모두 팔찌를 고르는 경우의 수를 파악하는 게 훨씬 쉽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문제에서 다룰 사건 A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영상을 잠시 멈춰 주시고 이 사건에 지금 이거 자체는 복잡하니까 이거의 반대인 이 사건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을 멈추고 생각을 해봤다라고 치고 이제 설명을 해보자면 하늘색의 개수가 적어도 하나다라는 말의 정반대는 그냥 싹 다 노란색이란 뜻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사건과 이러한 사건을 파악하기보다는 그냥 차라리 모두 팔찌가 될 확률, 모두 노란색을 고를 확률을 구해서 이제 여 사건의 확률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간단할 겁니다. 항상 문제를 풀 때는 내가 어떤 사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할 문제 빨간색으로 된 이거는 A가 아니라 사실 A의 여사건, 사실 B의 여사건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확률 문제든지 항상 이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다루고자 하는 사건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꼭 제대로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두루뭉술하게 풀면 곤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식을 좀 정리를 해보면 그냥 이제 얘가 A의 여사건이고 얘가 B의 여사건이니까 그리고 가운데 그리고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기호로 표현하면 사실 이거죠. 요까지만 파악하면 사실 나머지 문제는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만큼을 보니까 A의 여집합 그리고 B의 여집합, 즉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곱집합이라는 용어를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겁니다. 자,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이거를 어디서 봤더라 꼭 스스로 기억을 해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풀이를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어디서 보았냐면 우리 고1 때 배웠던 드 모르간 법칙에서 나왔었죠. 우리 학교 고1 교과서 아마 173쪽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이었냐면 어떤 두 개의 집합에 대해서
두 집합이에요. 합집합의 여집합은 이 여집합 기호를 분배를 할 수가 있다. 분배하듯이 생각을 해서 A 여집합과 B 여집합으로 처리를 할 수 있고 괄호를 풀고 분배하듯이 처리를 하면 중간에 합집합 기호는 교집합 기호로 바뀐다. 이제 슬슬 기억이 나시죠? 다음 마찬가지로 A와 B의 교집합의 여집합은 똑같이 A 여집합과 B 여집합의 합집합이다. 이 내용을 배웠었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정확히 요거죠. 그러면은 저렇게 두는 것보단 이렇게 두고 문제를 푸는 게 더 쉽겠죠. 그래서 드 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사건은 A와 B의 합사건의 여사건의 확률이 됩니다. 그럼 역시 여사건의 확률에 의해서 이것은 전체 확률에서 바로 해당하는 사건의 확률만큼 빼주면 되겠죠. 그럼 나는 이것만 구하면 됩니다. 이제 문제가 좀 쉬워졌습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 말로 좀 풀어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라서 나는 이만큼을 구해가지고 요 기억식에 대입만 해주면 되겠죠. 이제 얘를 구하러 가는 겁니다. 자, 이것은 두 사건의 합사건이니까 바로 무슨 정리에 의해서 우리 문제 풀 때 정말 많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확률의 덧셈 정리에 의해서 교과서 44페이지에 있는 확률의 덧셈 정리에 의해서 즉 두 사건의 합사건은 각 사건의 확률을 더해준 다음에 뭐만 빼주면 된다? 두 사건의 곱사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 사건의 확률을 빼주면 된다라고 했었죠. 이 확률의 덧셈 정리에 의해서 이것은 모두 팔찌를 고를 확률 더하기 모두 노란색 제품만 고를 확률 마이너스 요 두 개의 공통이니까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모두 노랑 팔찌만 고를 확률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확률이니까 확률은 항상 전체 경우의 수 분의 바로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 이렇게 구하는 건 이제 기본이죠. 그래서 이 세 개가 모두 전체 경우의 수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통분을 해주면 분자는 모두 팔찌만 3개 고르는 경우의 수 그리고 모두 노란색으로 고를 경우의 수 다음 마지막으로 노랑 팔찌만 고를 경우의 수 이렇게 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나는 하나, 둘, 셋, 4개만 구해가지고 각각 이제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이때 전체 경우의 수는 우리가 아까 표본 공간에 잘 구해놨습니다. 어찌됐든 10개의 물건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됩니다. 따라서 10C3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3개를 고르는데 전부 팔찌를 고를 경우의 수는 팔찌 전체 개수가 지금 3개, 2개 합해서 팔찌가 총 5개죠. 그래서 팔찌만 고를 경우의 수는 이 팔찌 5개 중에서 3개를 고를 경우의 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모두 노란색으로 고를 경우의 수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영상을 멈추고 스스로 꼭 해보세요. 스스로 해봤다고 치고 풀어야겠습니다. 자, 모두 노란색만 고를 경우의 수는 전체 노란색 물건이 3개 그리고 3개 합해서 6개니까 6개 중에서 3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가 되겠고 노란색 팔찌가 딱 3개 있죠. 그래서 3개 중에서 3개를 고를 경우의 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10 곱하기 9 곱하기 8 나누기 3, 2, 1 분의 5C3이 5C2와 같으니까 분의 654 나누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마이너스 1 이거 계산하면 되는 거죠. 이건 따로따로 이렇게 약분하는 게 더 편하겠네요. 그래서 약분하면 요거는 120분의 29가 되겠죠. 계산 결과는 좀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팔찌가 나오는 사건 그리고 모두 노란색으로 고를 사건의 합사건의 확률이 120분의 29니까 여기다가 쏙 120분의 29를 대입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대입하면 답은 1 마이너스 120분의 29
따라서 답은 120분의 91이 되겠습니다. 여러모로 좀 까다로운 그런 문제였습니다.